양반댁 교수인데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연애를 했어요. 원래 결혼했었죠. 남편이 되게 무관심했었어요. 결국 반소방 맞듯이 이렇게 별것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여종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종이 먼저 남자를 꼬셔서 데리고 오거나 여종과 친하게 지내면서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돌아다니면서 남성을 꼬시기도 했었어요. 되게 잘 나가던 그 고관대작의 자녀나 이런 사람들과도 가리지 않고 사귀어요. 파격적인 게 뭐냐? 잡혔죠. 체포가 됐었어요. 기강을 물러나게 했다. 저작거리에 해서 모두가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목을 졸라 죽여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같은 성종 때예요. 성종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참 아이러니해요. 조선의 문물을 완성지은 사람이라고 배워요. 보통 어느 나라든지 문물을 완성시킨 왕을 성종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좀 좋게 배우는데, 이때가 유교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완비시켜가는 과정이었었는데, 쉽게 말하면 국가의 지배 질서와 지배 윤리를 정면으로 반항했던 여성인 거예요. 성종 입장에선 어우동을 제거하는 걸 통해서 반면교사 삼는 거죠. 그러면 좋아요. 뭐 그렇다 칩시다. 시대를 이해한다고 하면 성이라는 것도 역사 속에서 상대적인 특징을 띠기 때문에 성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통제해야 될 것인가는 사실 시대적인 차이를 보여요. 그런 관점을 본다면 성종이 어우동에 대해서 저런 처벌을 할 수 있다? 저도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 어우동과 어울렸었던 수많은 남정네들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똑같이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어울렸던 사람들이 완전 엘리트들이 한둘이 아니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 다 무죄 방면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법적인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유교 경전을 보면 남성들에게 혹독한 도덕적 의무를 부과시켜요. 도덕적인 성인 군자가 돼야 되는 것이 유교사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동등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런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유교적인 이상이 아니라 남성적 기득권에 의한 아주 모순적인 행동이었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희빈이라는 건 이제 관직이고요. 내명부의 관직인 거고, 실제로 장옥정이라는 이름이고, 실록에 유일하게 그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다. 이 외모 평가가 돼 있는 유일한 여성이에요. 조선왕조를 뒤흔든 굉장히 유명한 여성들이 많지만 그 정도였다는 건 어떤 장옥정이 대단했다는 얘기예요. 숙종 입장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정말 머릿속에 딱 하나만 있는 사람이에요. 왕권 강화. 숙종은 3차례에 걸쳐서 환국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서인 남인 이래가지고 권력 쟁탈전이 보통이 아니었었어요. 본인이 왕이 딱 됐었을 때 남인들이 집권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이때 남인의 영수였었던 허적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집에 큰 잔치가 있어서 잔치를 벌이는데, 우리 국가의 재상이 큰 집에 잔치가 있으니까 좋아하면서 용봉차일, 유악이라고 그래서 비가 와도 행사를 할 수 있는 천막을 배려를 해줘요. 관리인이 가서 봤더니 이미 허락도 안 받고 허적이 가져가서 쓰고 있는 거예요. 완전 기분 나쁘죠. 한 방에 숙청을 시켜버려요. 남인에게서부터 서인에게 권력을 주면서 본인의 위상을 확 올리게 되는 거죠. 드디어 서인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이때 장옥정이란 궁녀와 사랑에 빠져요. 숙종이 정말 열광적으로 빠져들어요. 그러다가 덜커덕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첫 번째 중전이 있었는데 첫 번째 중전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현왕후예요. 인현왕후는 끝내 임신을 못했어요. 더군다나 이 배경에 뭐가 있냐? 인현왕후는 서인 측 인사예요. 서인 측에서 중전으로 이렇게 앉힌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옥정이라는 근본 없는 여성한테 아들이 나오고 그 아들이 세자가 된다는 건 서인들 입장에선 용납하기 힘든 얘기였던 거예요. 강경하게 반대를 막 해요. 근데 숙종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라고요? 그걸 거꾸로 찍어 눌러서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환국이 일어나죠. 그래? 니들이 나한테 지금 덤비는 거야? 단숨에 서인을 다 제거시켜버려요. 그리고 남인을 등용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옥정은 남인 측에서 추천한 여성이 아니에요. 그냥 궁녀 출신이고 인현왕후가 옆에 있고 인현왕후가 직간접적으로 견제하죠. 그러니까 장옥정 입장에선 남인과 친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또 세월이 흘러가요. 어느 날 숙종이 문득 궁궐내를 걷고 있는데 불 하나 켜있고 누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너 지금 뭐하냐? 물어봤더니 인현왕후를 기린다라는 거예요. 숙빈칠 씨가 등장하게 됩니다. 인현왕후 얘기를 꺼낸다는 건 사실 되게 위험한 발언인 거죠. 숙빈칠 씨가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숙종이 가책을 느꼈고 은근히 사랑을 보내보니까 사가 유폐가 된 상태에서 마당에 풀도 하나도 깎지도 않고 소복만 입고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종이 막 죄책감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후회가 되잖아요, 숙종이.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죠? 다시 인현왕후를 데려오는 거예요. 남인을 대거 숙청을 하면서 권력을 또 한 번 서인으로 바꿔버리고 다시 중전의 자리에서 장희빈을 강등시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장옥정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항하기 시작하겠죠. 인현왕을 향한 저주에 구술한다라든지 인현왕한테 바늘을 막 꼽는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쭉 하게 되죠. 그럼 그것은 유교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고, 그래서 결국 장옥정은 사약을 먹고 죽었어요. 장희빈의 행동이라는 건 활달했다라는 거, 적극적이었다라는 거,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 인현왕후를 몇 번 저주했다는 거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사건은 국왕의 정치적 권력을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여성들의 놀이기를 썼다는 거죠.